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돈나예요. 오늘은 저하고 확인 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먼저 이 확인 설명에 대한 의무를 누구에게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매매 계약 시에는 그 대상물을 사시려고 하시는 매수인에게 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양식에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공장재단 이렇게 있는데 먼저 가장 많이 흔히 발생하는 거래 주거용 양식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 공란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란으로 두게 되면 이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공란으로 두지 않기 위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모름, 또 기재사항이 없으면 기재사항이 없음, 이렇게 공란으로 남겨두시는 것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확인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에는 자격 정지라는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신경 써서 이 부분 준비해야 되겠죠. 자, 화면을 통해서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주거용 건축물인 것 확인하시면서 요 밑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해당하는 것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일 경우에 매매를 한다 하시면 공동주택, 매매교환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 확인 설명 근거 자료에는 제시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교부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이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밖의 자료를 보시면 혹시라도 본인이 오시지 못하시고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라면 본인의 인감, 위임장, 인감증명 이런 서류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그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인감증명 그 진위 여부를 확인을 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정부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인감증명 진위 여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서류를 받은 것에 위임장,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 이렇게 해당하는 자료에 그 기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물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는 좀 양식이 있다고 해요. 협회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매도 의뢰인 그 분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불응하는 경우에는 자료 요구 불응에 대한 기록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양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별지를 첨부한다라는 작성을 또 기재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는 이거 공부를 보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대상 물건의 표시에는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기본으로 그 바탕으로 적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가계약을 할 경우에는 확인 설명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하니까요. 이 확인 설명은 가계약 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같이 살펴보실게요. 토지 소재지 먼저 보시는데 여기는 토지 대장에 기재된 소재지 지번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고요. 동 호수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에는 토지 대장의 면적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의 면적, 그리고 빌라는 대지 면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목은 예를 들어서 공부상 지목이 전인데 일부를 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부상 지목에는 전으로 써주고 실제 이용 상태는 약 50제곱을 대지로 사용 중으로 이렇게 적어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 상태는 약 50제곱을 대로 사용 중, 대지로 사용 중, 공부상 지목에는 전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면적 보실게요. 집합 건물이 될 수 있고 또 일반 건물이 될 수 있잖아요. 집합 건물은 전유 부분 면적을 적으시면 되고요. 일반 건물은 연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대지 지분은 집합 건물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대지권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고, 일반 건물은 대지 지분 미기재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준공 연도는 사용 승인일이 되겠고요. 용도는 집합 건물일 경우에는 전유 부분 주 용도로 쓰시면 되고요. 일반 건물은 건축물 대장의 주 용도를 확인하셔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도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은 주 구조로, 또 일반 건물은 주 용도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에는 거실 안방을 주 거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써주시면 되고, 그 밖에 건축물일 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인지 북향인지 동향인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가로하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내진 설계나 내진 능력, 이것은 건축물 대장을 보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때 꼭 기재사항이 없으면 기재사항 없음이라고 적으셔야 합니다. 주의하셔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자,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요 란에는 건축물 대장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당하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반되는 그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위반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위반 건축물은 아닌데 위반 사항이 있거나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또 적법에 체크를 하시고, 위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나 위반되는 위치, 그리고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의무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권리관계, 여기 권리관계까지 보고 잠깐 끊었다 갈게요. 등기사항 증명을 이거는 확인을 하셔서 등기사항 증명, 등기부 등본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만 바뀌었다고 하니까요. 소유권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사항은 갑구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작성하시면 되고, 소유권 외 사항에는 을구를 보셔서 계약서 작성일 현재 말소되지 않은 소유권 외 권리사항은 모두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 채무자, 채권자 등의 상세한 내용이 많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별지 첨부로 기재를 하시고 작성하셔서 첨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임대인분에게 확인하셔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라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추후에 제가 연습을 한 다음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지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지 단기 민간 임대주택인지 이것을 확인하셔서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되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꼭 해당 사항 없음에 체크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끊었다 가실게요.